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 재정 상태, 신용도, 그다음 생활 패턴 이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나오는 순간 기존에 받던 그 월급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죠. 네,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이 네,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가 직접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잖아요. 저는 첫 달 받아보고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건강보험료만 한 17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어쨌든 직장에서 뭐 한 반을 부담해주고 있었으니까 전혀 막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내려고 보니까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 내봤던 건데 내 손을 갖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와, 이게 직장이 어쨌든 저한테 주는 게 많았구나 라고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신용도인데 이거를 좀 크게 좀 느낀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 신용도가 거의 1%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위 1%. 네,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신용도가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또 이어가려고 했는데 대출 자체가 이제 막혀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멘붕이 왔었고, 그거는 모르셨던 거죠? 퇴사하기 전에는. 거기까지 또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대출액에 변동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이 정도로 이게 막 대출이 확 막혀버리는지 몰랐죠. 이제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전에는 그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딱딱 정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육아하고, 그 다음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자기계발, 뭐 아내와 대화,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됐다면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루틴을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해도 계속 그 시간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되도록이면 뭐 카페라든지 도서관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또 안 돼요. 있다 보면 졸려서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아니면 애가 너무 그 전날 가지를 않아가지고 저도 막 잠이 부족한 상태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도 안 되고, 요게 이제 패턴이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우리가 강제적인 환경 안에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가 너무 온전하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퇴사한 다음에 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퇴사하면 이 시간에 뭐 해서 좀 갓생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막상 나오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요. 누워서 막 유튜브 보고 있고, 자기 합리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불안감만 더 커지는, 남들은 엄청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누워있는 것 같고, 나만 멈춘 거예요. 나만 멈춘 것 같고. 이게 내가 퇴사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계획 없이 퇴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퇴사하고 나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20대 홀몸이었으면 크게 불안감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러 나가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잖아요. 애가 이제 300일입니다.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요. 양쪽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책임져야 될 와이프와 아이가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 네. 혼자여도 그냥 밖에 나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먹는 것도 저는 솔직하게 좀 아까웠거든요. 왜냐면 들어올 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둘을 책임져서 정말 뭐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돈은 들어오는 게 없고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또 잘 안 되고, 마음 한편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그거를 최대한 이겨내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왜 불안했는지를 알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퇴사가 처음이어서 그래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퇴사 후에 백수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만의 루틴을 어떻게든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쨌든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케어를 해요. 그리고 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카페나 도서관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저만의 업무 시간 루틴을 좀 정해놓은 상태고,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그걸 설정해놓지 않으면 정말 제 자신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고 그렇죠. 그냥 핑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아 핑계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해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업무 시간 동안은 육아를 좀 맡겨놓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업무 시간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그다음 이제 공간 대여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퇴사함과 동시에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는 도전해 나가는 그런 일상들을 담는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 안에 공간 대여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녹여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유튜브를 여러 번 또 키워보면서도 느꼈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본인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또 생각을 했고,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색깔이 확실히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대여 사업을 하면서 뭐 얻는 인사이트나 나의 스토리를 좀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뭐 특별히 퍼스널 브랜딩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오게 됐을 때는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없으면 정말 대체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언제나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제가 이걸 1년을 망설였거든요. 생각만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퇴사와 맞물리면서 이때는 진짜 해야겠다. 이때가 기회다. 이게 트리거다. 네. 그래서 마음은 너무 막 두렵고 힘들었는데 일단 계약부터 하자. 저지르셨구나. 저질렀죠.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월세 현금 흐름이 순수익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수입은 뭐 공간 대여 사업이랑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2020년도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세 차익 투자가 아니고 현금 흐름형 투자다 보니까 월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처음에는 좀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부동산 상승기라든지 하락기에 뭔가 연연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 투자 잘했구나, 내 현실 속에서 이 방향이 맞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이 100만 원이 퇴사한 이 순간에 상당히 저한테 심리적인 안정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정에 앞서서 퇴사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짜 퇴사 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거를 도전해볼지에 대한 확실한 좀 플랜을 세우고 나오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퇴사를 할 게 확정이에요. 1년 안에. 퇴근한 다음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한테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내가 한 6개월 정도만 그렇게 매일마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실제로 퇴사할 때는 막연하게 퇴사한 다음에 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퇴사한 다음에 어떤 걸 할 거야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간은 진짜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저도 어쨌든 그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유튜브도 꾸준히 했었고,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 경매 투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보니까 결국 이게 본인의 의지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퇴사하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막 돈을 써가지고 다양한 교육도 좀 들어보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그때 한번 시도를 좀 해보는 거죠. 퇴사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이걸 해봐야겠다 결심이 서면 그걸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을 때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그 퇴사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일단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유튜브를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구독자가 280명 정도 됐거든요. 저의 가치관과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구독을 많이 해주시는 거, 이게 한 가지 좀 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공간 대여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좀 받고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 여기 공간의 이름이 시너지거든요. 여기 공간 안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2023년의 목표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도전 없이는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할 수 있지, 그냥 보고 뭐 책만 읽고 귀로 들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결국에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너무 주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레드오션이야, 지금 이제 한물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또 말이 다르거든요. 네, 막상 또 해보면 거기 안에 또 새로운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말로 하기 전에 직접 한번 부딪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